우선 꺼즈를 빼시고 침을 삼켰을 때 피맛이 전혀 안 느껴지고 지혈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빨대로 부드러운 걸 먹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음압이 걸려서 지혈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빠른 형아들의 치과의사 문복렬입니다. 임플란트 하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서 혹시나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우선은 지혈. 꺼즈를 1시간 정도 물고 계셨는데도 피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전화하시거나 확인받으러 되게 가셨다 다시 오세요. 근데 침이랑 섞여서 피가 많게 느껴지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혈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열에 1명 정도 계십니다. 근데 우선은 혈압약을 드신다거나 지혈이 기존에도 안 됐던 경험이 있으시다 하시면 피맛이 느껴지면 치과에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통증. 집에 도착했는데 너무 아파서 다시 왔어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오늘 끝나셨으니 얘기 드리지만 내 뼈 안에 치아의 뿌리를 해당하는 임플란트를 넣는 일을 한 겁니다. 요 밖에다 한다 그러면 상상도 못할 일을 구강 내 하신 거거든요. 약을 먼저 드셨어야 돼요. 처방전 받으셨죠? 그걸 먹고 나서도 자고 일어났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면 치과 와서 확인하시는 거고, 종종 정신이 없으셔서 댁에 가실 때까지 약을 먹는 걸 까먹으세요. 댁에 가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마취가 다 풀리기 전에 피가 조금 나더라도 참고 약을 먼저 드세요. 그럼 훨씬 편하게 지나가실 겁니다. 혹시 모든 곳에 받으셨나요? 좌우를 나누셨다면 반대편으로 식사하시는 건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위쪽에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한 2주 정도 최소한으로는 과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흡연 솔직히 절대 금연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힘들겠죠? 이거는 편집되나요? 우선 꺼즈를 빼시고 침을 삼켰을 때 피맛이 전혀 안 느껴지고 지혈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저는 잠깐 못 참겠다 싶으면 잠깐 한 번 정도의 그런 컨닝은 괜찮다? 저 차라리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훨씬 괜찮으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네, 성분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추후에 제가 혹시나 금연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들어있는 성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는 솔직히 많이 참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전자담배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음주가 더 많이 위험하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혹시나 이제 임플란트를 하신 이후에 받는 처방전 있죠? 거기에는 진통소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진통소염제는 위에서 흡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장에 굉장한 무리가 가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임플란트 수술 부위에도 안 좋지만 다른 장기에도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음주는 약 드시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조금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혈이 안 된다. 치과 전화하셔야죠. 오늘 혹시나 지혈제 처방을 했는지, 혹은 내가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피가 많이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침하고 섞여서 피가 실제로 많이 나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피가 많이 나면 뱉으면 정말 선지 덩어리 같이 큰 출혈이 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치과에 확인하시기 위해 전화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닌 이렇게 삼킬 때 피맛이 느껴지는 정도는 충분히 하루 지나면 지혈 다 되시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힘드세요. 침을 삼키면 비릿하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 되는데, 거꾸로 침을 뱉거나 혹은 내가 수술했으니까 빨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오늘은 빨대로 부드러운 걸 먹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빨대로 부드러운 걸 마시면 음압이 걸려서 지혈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침을 계속 뱉게 되면 하고 침을 모으는 행동이 또 음압이 걸려서 지혈이 방해가 됩니다. 그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요. 왜냐면 치아가 없는 상황, 그리고 치아의 뿌리를 대신하는 구조를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수술하신 과정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수술 후에 저는 최대 48시간 정도는 냉찜질을 먼저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는 붓기와 멍 해소하기 위해서 온찜질로 바꾸시는 거를 2차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요즘에 이제 그 패치들 중에 진통 소염 효과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그런 걸 잘못 쓰시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 혈압이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면 출혈이 많이 생기시는 거랑 비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이 잘 돌게끔 하는 약을 동반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출혈이 먼저 걱정돼요. 그리고 붓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거에 대한 고려가 좀 되고, 당뇨는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회복에 조금 치유에 대한 스스로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른 쪽으로 주의사항을 저희가 따로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은 임플란트는 치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씹는 힘이라든지 치아하고는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과한 힘이 작용될 수 있거든요. 단단한 음식, 질긴 음식을 막 여러 번 씹는다, 이런 거는 조금 좋지 않고요. 또 하나 장점이랄까요? 임플란트는 평생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풍치라고 하는 잇몸병은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스캐닝 주기를 그냥 마음 놓고 별게 없으니까 하고 미루지 마시고, 평상시 전체 치아를 그냥 가지고 계신 분보다 조금 더 자주 스캐닝 받으시면 그 주변의 염증도 덜 생기고 할 겁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차가운 거 좋죠. 네. 붓기가 생기는데 막아줄 것 같아서, 저는 뼈 이식 많이 하신 환자분들은 되게 가시는 길에 사이좋게 편의점 들려서 아이스크림 서너 개 사가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틀은 차갑게 해주시라는 걸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요. 언제든 댓글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팁 하나 드릴게요. 혹시 발치하시거나 임플란트 하셨는데 피가 나나요? 근데 꺼즈를 물으라고 하는데 잘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자, 꺼즈를 한 장 혹은 2장 정도 잡아주시고 요거를, 자, 잘 보세요. 3등분해서 접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길어지죠? 요걸 다시 한번 반으로 접으시면 치아 하나 사이즈에 딱 맞아요. 요걸 무시면 딱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지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